대가야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이 학계에서조차 채 국가의 틀을 갖추지 못한 부족 국가, 그러니까 왕도 없는 그런 부족 국가로 평가를 내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지산동 고분군의 발굴은 기존의 대가야에 대한 그 인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됐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무려 35명을 순장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외에도 이곳에서는 이 대가야의 역사를 새롭게 알려주는 이 중요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곳이 주석실, 그러니까 이 무덤의 주인공의 관이 놓여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주 특별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주인공의 관이 놓여있는 이 주석실만 해도 길이가 9m, 폭이 1.7m,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이 목관 안에 누워있는 인물이 바로 이 무덤의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의 발치와 머리맡에 묻혀있는 사람이 바로 순장자인데 이 묘실 안에만 2명의 순장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토기류, 그리고 부장품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이 모양이 좀 특이하죠? 이것은 이 어두운 곳에서 빛을 내는 야광국자라고 합니다. 조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산호초 속에서 사는 그런 조개인데 이 우리나라 해안에서는 전혀 나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자, 이 조개는 일본에서도 이 본토에서는 나지 않고 유일하게 이 오키나와 해변에서만 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오키나와는 이 대가야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오키나와산 조개가 이 지산동 44호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에 이 대가야와 일본이 교역을 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해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이 대가야의 실체는 그동안 가야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주는 놀랄만한 것입니다. 가야금의 본고장 고령. 고령은 가야금을 만든 우르게의 고향이기도 하다. 대가야 성열현, 즉 지금의 고령읍 정정골 출신인 우륵은 가야금을 만든 후 곧 가실왕의 명을 받아 우륵 12곡을 작곡하게 된다. 그런데 우륵이 만들었다는 이 12곡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우륵 12곡이 바로 대가야의 영역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삼국사기에 나타난 작곡 동기. 가실왕은 제국의 방언이 서로 달라 그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 12곡을 만들게 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가실왕은 음악으로 당시 자신이 다스리던 대가야를 통합시키기 위해 우륵에게 12곡을 만들게 했다는 것이다. 삼국사기에는 우륵이 작곡한 12곡의 제목이 전한다. 그런데 이 제목이 바로 당시의 지명이란 것이다. 지명 고증에 학자들마다 약간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지도로 표시하면 대가야의 당시 영역이 된다는 것이다. 가실왕이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의 체제 속에서 체제로 묶으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은
대가야가 이것이 우럭 12곡이 만들어질 때쯤 해서 아마 추정은 한 5세기 후반대로 추정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대가야가 이제 집권국가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나아가는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자료가 아닐까. 우럭 12곡이 대가야의 영역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가야 땅 각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대가야식 톡이다. 그 중에서도 지배층의 의대용으로 사용된 이 원통형 토기는 가장 독특한 대가야 고유의 것이다. 그런데 고령 내에서만 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 토기가 실제는 고령을 벗어나 각 지역에서 출토가 된다. 이는 대가야가 각 지역의 수장들에게 하사한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이 원통형 토기의 분포도가 곧 대가야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토기의 분포도는 우럭 12곡의 위치 비정과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이것은 역시 당시 대가야가 이 대외 교통로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결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에 나오는 지배자 무덤에서는 반드시 대가야에서 만들어진 토기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가야가 이러한 교통로상을 여러 집단들을 거점 지역으로 확보하면서 어떠한 정치적인 동맹관계 또는 정치적인 상하관계를 맺은 결과로 생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특히 5세기 후반, 6세기 전반의 대가양식 토기의 분포권이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문화 건력으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대가야는 이들 토기가 나타난 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다스렸던 것일까? 그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가 지금은 댐으로 비어난 합천군 저포리에서 출토가 됐다. 바로 대가야의 명문 토기다. 토기에 새겨진 명문은 모두 5글자로 하부사리리. 그중 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하부라는 글자였다. 이 하부사리리에 본 이 하부라는 것은 이 대가야가 왕도를 몇 개의 부로 이제 구성을 하고 여기에 이제 각 지역의 유력한 세력들을 이 중앙 귀족으로 편제시킨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부사리라는 이 토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 당시 대가의 힘이라는 것은 그냥 이 소국 연맹 단계는 이미 벗어나고 그다음에 강력한 이 중앙 집권지 국가 이 체제로 넘어가는 그러한 이 과도적인 단계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가야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택리지에 의하면 종자 한 마를 뿌리면 120~130마리 난다는 고령 일대의 비옥한 땅도 경제적 성장의 중요한 원동력이 됐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부의 원천은 철이었다. 경남 합천군 야로면 일대. 이 일대는 조선시대까지도 1년에 철 9,500근을 세금으로 바칠 정도로 풍부한 철산지였다.